이번 사연은 아이가 안 생기는 쓰니님이 일부러 아이 안 갖는 것이라는 누명을 씌운 형님에게 더 큰 누명을 씌우며 한 방 크게 먹이고 형님을 무시해주며 산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집살이가 아직도 참 많은가 보네요. 저는 시집살이라고 해야 하나 형님 때문에 참 기분 나쁜 일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이형제 중 차남이고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2살 많아요. 형님은 저보다 1살 어리고요. 결혼은 저희가 1년 먼저 했지만 남편 서열상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형님이라 부르고 존대를 했는데 형님은 처음 봤을 때부터 반말을 했어요. 저보다 나이 어린 것을 알고 만난 것이었고 형님도 제가 형님보다 1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대요. 저희는 결혼하고 7년 만에 아이가 생겼고 아이가 올해 5살이 되었습니다. 형님은 여러 가지로 저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좀 무딘 성격이라 그 당시에만 열받고 말았어요. 그런데 두고두고 곱씹어 볼수록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안 생길 때 일이에요. 남편과 결혼할 때 아이를 나중에 낳자 이런 얘기한 적 없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조바심이 나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결혼하고 반년 정도 지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도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저한테 표현은 안 했지만요. 매달 임태기를 원망하며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인공수정도 하고 시험관도 몇 번 했어요. 시술이 쉽게 하는 것도 아니어서 포기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열심히 일하면서 함께 운동하고 건강관리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기 전에 직장 동기들보다 먼저 승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남편과 저 둘 다 늘 정상이었어요. 의사가 말하길 가장 어렵다는 원인을 모르는 난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양가 어른들도 아이 소식은 아직 없냐고 물으시다가 저희 사정을 아시게 되고 나서는 묻지 않으셨어요. 그 전부터 형님은 저를 참 화나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아이 안 생기는 게 삶의 즐거움인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만나면 형님은 동서, 난 동서가 부러워. 애 없는 거 복이지 뭐. 애 낳겠다는 마음 그냥 버려. 동서, 그냥 포기해. 나 봐봐. 얘들 말 안 들어서 힘들기만 해. 우리 애 데려가라. 땡땡아, 너 작은 엄마한테 가라. 엄마 해봐. 자주 보는데 만날 때마다 이런 소리를 꼭 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가 싶었는데 볼 때마다 저러니 짜증이 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만날 때마다 즐기는 듯 저런 소리를 하더군요. 남편도 형님에게 형수님 왜 그러시냐고 했고 아주버님도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하고 있냐고 하며 저와 남편을 무안한 듯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도 형님에게 말을 가려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형님은 꿋꿋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예쁜 아기가 올 것이라 믿고 형님의 말이 거슬리지만 그냥저냥 넘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한 번은 주말에 시댁에 모두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평일에 시어머니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그날 저녁에 저희를 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유도 묻지 못하고 남편과 퇴근 후에 시댁으로 갔죠. 가보니 시부모님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너희 일부러 애를 안 가진다는 게 사실이냐? 이러셨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였는데 시어머니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만약 저희가 일부러 아이를 안 갖는 것이라면 이유가 뭔지 들어보고 싶어서 불렀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아이가 안 생겨서 반쯤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 너무 서러웠습니다. 남편이 흥분을 해서 시부모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냐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는지 모르시냐고 하면서 남편도 서러운지 울먹이더군요. 남편도 가엾고 해서 저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저희가 우는 것을 보고 시부모님은 당황하셨어요.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저희를 진정시키려 노력하셨고 좀 진정이 되고 나서 시부모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이 뒤에서 농간을 부린 거였더라고요. 며칠 전에 형님이 시댁에 뭘 가질러 왔다가 시부모님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간 거였습니다.
저희가 아이 없이 살기로 결혼할 때부터 약속을 했는데 시부모님께는 아이 안 생겨서 고생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살았다고 했대요. 형님은 자기가 얘기한 거 비밀로 해달라고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적인 사실이라서 시아버지께 얘기했고 시아버지 성격에 화가 나셔서 사실 확인은 해야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를 불러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네가 큰애한테 얘기했던 게 아니야? 이러셔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형님은 우리 아이 안 생기는 거 가지고 그렇게 즐거워하며 놀리더니 이상한 누명까지 씌운다고 말했습니다. 시부모님 당황하셔서 당신들이 말을 걸러듣지 않은 것이 죄다 이러시는데 시부모님은 무슨 죄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형님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란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남의 불행이 자신의 행복인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시부모님은 큰애가 말에 주접이 든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일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집으로 왔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대요. 주말에 형님이 사과를 하도록 할 테니 사과 받고 마음 풀라고 하셨답니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음날 형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님은 제가 분명히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했답니다. 제가 아이는 안 가질 거라고 했대요. 저도 모르게 형님에게 욕을 했네요. 태어나서 욕을 몇 번 안 해봤는데 정말 욕으로 랩을 하는 수준으로 형님에게 욕을 퍼부었어요. 얼굴도 삐딱하게 생겨서 마음까지 삐딱하냐는 외모 비하 발언도 했고 너는 친정이 거지라서 마음도 거지인가 보다 이러면서 형님 친정까지 욕을 했습니다.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시킨 너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따져야겠으니 너네 엄마 전화번호 대라 이런 막말도 했어요. 전화 끊고 나서 형님은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대요. 제가 욕을 퍼부었는데 어떻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울었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적 없다고 했죠. 오히려 형님이 전화로 저에게 자기를 거짓말쟁이로 몰았냐며 소리 지르고 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에 아주버님과 형님을 꼭 오라고 할 테니 저희도 꼭 오라고 하셨어요. 남편과 얘기하고 형님을 어떻게 골탕 먹일지 궁리하다가 주말에 시댁으로 갔어요. 저희는 일부러 좀 늦게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부부는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밝고 명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에게도 형님 일찍 오셨나 보네요.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했어요. 시부모님이 얘기를 하자고 전부 앉으라고 하셔서 앉았습니다. 형님은 저희가 도착하기 전까지 제가 전화로 욕을 한 것을 고자질하고 있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제가 형님에게 욕을 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어머니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이러면서 남편의 부축을 받아 방으로 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그때 시부모님은 걱정스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방으로 가주었고 방에서 남편과 조용히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다들 조용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시부모님은 형님에게 안 그래도 속상한 마음으로 사는 애한테 쓸데없는 소리로 마음 어지럽히는 것을 많이 봤다. 근데 하다 이제는 누명을 씌우냐? 이러셨어요. 형님은 제가 본인에게 아이 일부러 안 갖는 거라고 하는 걸 똑똑히 들었다고 우기더군요. 억울하다는 듯이 울면서 얘기를 하더니 방에 있는 저에게 동서가 나와서 사실을 밝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밖에서 하는 얘기 들으면서 조용히 있었어요. 형님은 방에 들어오면서 저에게 자기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고 착한 척을 하며 울더라고요. 남편은 형님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방문을 닫았어요. 저는 형님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네 얘기 믿을 사람 있을 것 같아? 거지 같은 집에서 못 배우는 네가 나 질투나서 괴롭힌 거지? 그리고 누명도 씌우고 근데 너같이 멍청하니 나한테 이길 거라 생각했냐? 이렇게 말했는데 형님은 멍한 표정이었어요. 충격이었겠죠. 호흡곤란이 온다고 하며 방에 들어간 제가 갑자기 그렇게 차갑게 말을 했으니까요. 남편이 형수님 이제 어떻게 해요? 동서 질투나서 괴롭히고 누명 씌운 맏며느리 되셨는데 이러면서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형님에게 나가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거실에 나가서 저는 형님에게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산다고 약속하면 그냥 넘어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 일부러 안 갖는 것이라고 누명을 씌운 것도 모자라서 내가 형님에게 욕을 했다는 누명까지 씌우냐고, 내가 형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차라리 혼을 내시라고 하며 착한 척을 했어요. 형님은 동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도 가려 할 줄 모르고 동서 질투해서 누명이나 씌우는 며느리를 얻은 것도 내 복인가 보다 하시면서 한탄을 하셨어요.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얼른 사실대로 다 말하고 사과하라고 소리 지르고 형님은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하는 상황 볼만했습니다. 다음날 형님이 전화로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하냐고 연기대상감이라며 비아냥대는데 저는 형님 무슨 말씀이냐며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통화 내용 녹음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녹음을 하고 있었고요. 형님은 저에게 존나 싸가지 없는 이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천박한 욕을 하냐고 하면서 전화를 끊고 그날 바로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께 통화 내용 들려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화가 나셔서 아주버님께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소리소리 지르셨대요. 아주버님은 시부모님께 불려가서 한참 혼이 나고 돌아가서 형님과 한동안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1년 넘게 형님은 시댁에 안 왔어요. 형님을 다시 봤을 때는 제 앞에서 긴장한 듯 보이더라고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시부모님은 지금도 형님을 경계하는 것 같아요. 형님과 필요한 말씀 외에 사담은 피하십니다. 저는 형님에게 가끔 전화해요. 시댁에 이런 일이 있으니 뭐뭐 준비하라고 지시 내리는 거죠. 시어머니가 무슨 일 있으면 저에게 얘기하시니 저는 그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형님에게 반말을 하지는 않지만 꼰대 같은 말투로 지시하듯 말합니다. 형님이 기분 나쁜 티를 내면 제가 했던 말 확인도 해요. 형님 성격에 그렇게 당했으면 시댁과 연 끊던지 이혼하던지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형님도 그렇게 하면 자기 인생이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나 봐요. 사이다 중에 사이다네요. 어떻게 그렇게 부부가 쿵짝이 잘 맞아서 악당을 잘 처리하셨대? 진상 처리하는 법 가르쳐주는 학원 다니셨나요? 아무튼 부창부수 멋지십니다.